깨어나선 안 될 진실 혼수 상태 아내의 충격적인 귀환. 때로는 기적이 저주가 되기도 한다.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가 있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부부가 있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그녀에게는 차라리 영원히 잠들어 있는 것이 나았을지도 모르는 잔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72세 이순자 할머니에게 일어난 이 믿기 힘든 이야기는 인간의 이기심이 얼마나 깊고 잔인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것이 축복이 아닌 재앙이었다면 과연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듣는 내내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라는 점에서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순자입니다. 올해 72살이고 평생을 남편 박철수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3남매를 키우며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평범한 가정주부였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녁 반찬거리를 사러 시장에 나갔습니다. 아직도 그 순간이 생생합니다. 두부를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더니 의식을 잃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뇌출혈이었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깨어날 확률이 희박하다고 했지만 남편 철수는 괜찮다, 꼭 일어날 거야라며 제 손을 꼭 잡고 있었다고 해요. 처음 며칠 동안은 정말 그랬습니다. 철수는 하루 종일 병실을 지켰어요. 제 손을 잡고 순자야, 빨리 일어나라. 내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계속 말했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어렴풋이 그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하루에 수십만 원씩 나가는 중환자실 비용, 각종 검사비와 치료비까지. 우리 같은 서민 가정에는 큰 부담이었죠. 그래도 철수는 돈은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은 순자가 살아나는 게 먼저다라며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병원비를 마련했어요. 자식들도 번갈아가며 병문안을 왔습니다. 첫째 아들은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여기 있어요라고 말했고 딸은 제 뺨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어요. 막내 아들은 엄마 없으면 우리 어떡해요라며 서럽게 울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제가 깨어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의사들은 장기간 혼수 상태가 지속되면 깨어나더라도 후유증이 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철수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병문안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와도 예전처럼 오랫동안 있지 않았습니다. 집에 일이 있어서라는 핑계로 일찍 돌아가곤 했죠.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혼수 상태에 빠진 지 석 달째 되던 날 병실에서 이상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철수가 평소에 쓰지 않던 냄새였어요. 간호사들도 요즘 박할아버지가 많이 달라지셨네요 라고 수군거렸지만 저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죠. 몇 달이 흘러도 제가 깨어나지 않자 철수의 변화는 더욱 확연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오던 병문안이 이틀에 한 번, 그러다가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와도 제대로 말을 걸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다가 금세 돌아갔습니다. 대신 이상한 여자가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철수의 지인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여자가 하는 행동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 이마를 만지며 아직도 안 깨어나네요 라고 말하는 어조가 동정이 아닌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김미숙, 나이는 58살이었습니다. 철수보다 한참 어린 여자였죠. 미숙은 철수에게 이제 저만 믿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라며 손을 내밀었어요. 처음에는 거부하던 철수도 점점 그녀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병비를 아끼려고 철수가 직접 간병을 했는데 미숙이 와서 제가 도와드릴게요라며 나서기 시작했어요.
제 몸을 닦아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심지어 병원 직원들과 이야기할 때도 마치 가족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은 미숙이 간호사에게 환자 상태가 어떤가요? 회복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을 들었어요. 간호사가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자 미숙의 표정이 실망스럽게 변했습니다. 마치 제가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철수는 미숙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숙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라며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결혼한 지 50년 가까이 된 부부 사이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미숙은 점점 대담해졌어요. 제 옆에서 철수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릴 건가요? 당신 인생도 소중하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자 씨가 깨어나더라도 예전 같지는 않을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라고도 했죠. 자식들이 병문안 올 때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지만 평소에는 마치 이 집의 여주인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의사와 상담할 때도 옆에 있으면서 환자 가족인 척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미숙이 철수에게 만약 순자 씨가 못 깨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였어요. 철수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내가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와 미숙의 관계는 제가 쓰러진 후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연 관계였던 것입니다. 미숙이 철수에게 우리가 만난 지도 벌써 3년이네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제가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부터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숙은 동네 식당을 운영하는 여자였어요. 철수가 혼자 밥을 먹으러 가면서 가까워졌다고 하더군요. 순자 씨는 집에서 맨날 TV만 보고 남편한테 관심도 없더라고요라며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미숙의 본심이었어요. 그녀는 철수에게 순자 씨가 이대로 못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아예 죽어버렸으면 라고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제가 사라져야 자신이 떳떳하게 철수와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철수도 점점 미숙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순자가 깨어나더라도 예전 같지 않을 텐데. 차라리 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보다 3년 사귄 여자가 더 소중해진 것 같았어요. 미숙은 철수에게 계속 독을 부었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늙어가고 있어요? 순자 씨 때문에 당신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라고 말했죠. 제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순자 씨는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라고도 했습니다. 철수는 미숙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젊은 시절처럼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옷도 새로 사입고 심지어 향수까지 뿌리고 다녔습니다. 마치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병문안도 형식적이 되었습니다. 와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았어요. 대신 미숙과 복도에서 속삭이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길었죠.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건가요? 라는 미숙의 재촉에 철수도 점점 마음이 기울어 갔습니다. 어느 날 밤 철수가 혼자 병실에 왔을 때였어요. 제 손을 잡더니 순자야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남은 인생을 생각해야 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남편이 저를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을. 철수의 배신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결국 그는 미숙과 재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말이죠. 먼저 제 통장에서 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라는 핑계로 조금씩 인출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통장 자체를 옮겨버렸어요. 50년 동안 모은 저축과 적금,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집 문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철수 명의로 되어 있긴 했지만
그 집은 제가 평생 집안일로 번 돈과 친정에서 받은 돈으로 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미숙과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 집마저 담보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더욱 교묘하게 접근했어요. 너희 엄마는 이제 깨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 의사도 희망이 없다고 하더라며 체념하라고 종용했습니다. 아버지도 나이가 있는데 이렇게 혼자 있으면 건강이 나빠진다라고도 했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 엄마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라며 반대했지만 철수는 내가 무슨 일을 알겠냐. 현실을 받아들여라라고 화를 냈습니다. 미숙은 이미 결혼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작은 식으로라도 해야죠. 철수 씨를 위해서라며 식장 예약부터 혼수 준비까지 척척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식장을 예약했어요. 결혼 날짜도 정했습니다. 제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순자 씨 기일로 생각하고 새 출발하자는 것이 미숙의 제안이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발상인지 모르겠어요. 드레스도 맞췄고 신혼여행 계획도 세웠습니다. 철수는 늦었지만 행복하게 살자라며 미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마치 제가 이미 죽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마치 주변 사람들에게도 슬그머니 소문을 퍼뜨렸어요. 부인이 깨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의사가 말했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혼자 늙어가기엔 너무 외롭다라고도 했죠. 심지어 제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에 있던 제 옷들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화장대에 있던 화장품들도 버렸습니다. 마치 제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일까요? 철수가 재혼식 날짜를 잡은 바로 그 주에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병실에 햇살이 들어왔어요. 간호사가 제 상태를 체크하러 왔을 때 제 눈꺼풀이 살짝 떨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환자분이 라며 놀라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눈부셔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점점 주변이 선명해졌어요. 하얀 천장, 의료기기들, 그리고 놀란 표정의 간호사 얼굴이 보였습니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저 보이세요? 라는 간호사의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의식은 분명히 돌아왔습니다. 의료진들이 달려와서 각종 검사를 했어요. 정말 기적입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라며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CT 촬영 결과 뇌의 압박도 줄어들고 출혈 부위도 많이 회복되어 있었어요. 목에 있던 기관절개관을 제거하고 나서야 겨우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 말은 철수는 어디 있어요? 였어요. 첫 간호사는 연락드릴 게요라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수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의 표정은 기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깨어났구나라고 말은 했지만 예전처럼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꿈이었기를 바랐습니다. 여보, 그동안 고생했죠? 병원비는 어떻게 했어요? 라고 물었더니 철수는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피했어요. 자식들이 연락을 받고 달려왔을 때는 정말 눈물바다였습니다. 엄마 정말 깨어나셨어요? 라며 손을 꼭 잡고 울었어요. 하지만 철수만은 뒤쪽에 서서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회복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며 일주일 후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빨리 집에 가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집에서 어떤 충격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일주일 후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우리 집이었지만 뭔가 낯설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쓰지 않는 향수 냄새, 그리고 낯선 비누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여보, 이 냄새가 뭐예요? 라고 물었지만 철수는 모르겠다며 대충 넘어갔습니다. 부엌에 가보니 더욱 이상했어요. 제가 쓰던 그릇들이 다른 곳에 정리되어 있고 냉장고 안에는 제가 사지 않은 반찬들이 들어있었어요. 이 반찬들은 누가 만든 거예요? 라고 물으니 혼자 있으면서 사 먹었다고 했습니다. 안방에 들어가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제 화장대 위에 낯선 여자의 화장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파운데이션, 립스틱, 심지어 귀걸이까지. 분명히 제 것이 아니었어요. 여보, 이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철수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당황하며 그건 누나가 놓고 간 거야 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화장품을 우리 집에 두고 갈 이유가 없었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제 옷들이 절반 이상 사라져 있었어요. 제 옷들은 어디 갔어요? 라고 물으니 오래되어서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낯선 여자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침실의 침대였습니다. 이불과 베개 커버가 모두 바뀌어 있었고 제가 사용하던 베개가 없어져 있었어요. 대신 여자용 실크 베개 커버가 놓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제가 의심하는 것을 눈치채고 불편해했어요. 병원에 오래 있어서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서도 철수의 태도가 달랐어요. 예전에는 제 옆에 붙어서 잤는데 이제는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서 잤습니다. 저와 스킨십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시장에 나갔을 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수근거리며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슈퍼 아주머니도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순자 씨,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라며 동정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표정 속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쓰럽다는 표정이었어요. 진실은 가장 잔인한 순간에 밝혀졌습니다. 바로 철수와 미숙의 결혼식 당일이었어요. 그날 오전, 철수는 잠깐 나갔다 올게라며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말끔하게 차려입고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지만 중요한 일이 있다며 대충 넘어갔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철수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휴대폰도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첫째 아들이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라며 다짜고짜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는 나가셨는데 왜 그래? 라고 했더니 아들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결혼식을 올리고 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무슨 결혼식? 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동네 사람이 보낸 사진이었는데 철수가 낯선 여자와 함께 결혼식장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가 혼수 상태에 있을 때부터 저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동네에서는 다 아는 사실이었다고 해요. 아들의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둘째 딸과 막내 아들도 달려와서 엄마, 우리가 지금 당장 가서 저 파렴치한을 끌고 올게요라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내가 눈을 뜬 게 죄였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영원히 잠들어 있었다면 이런 배신을 알지 못했을 텐데. 자식들은 결혼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식장에서 난리가 났다고 해요. 아버지, 엄마가 살아서 집에 계시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라며 아들들이 소리쳤다고 합니다. 철수는 당황하며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변명했지만 하객들과 미숙의 가족들 앞에서 망신만 당했어요. 미숙은 순자 씨가 깨어났다고요?
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결국 결혼식은 중단되었고 철수는 자식들에게 끌려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말이죠. 집에 돌아온 철수를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죽기를 기다렸던 사람, 제가 깨어나지 않기를 바랐던 사람이 바로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다는 것을. 여보, 이게 정말이에요? 제가 죽어가고 있을 때 다른 여자와 라고 물었지만 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쓰러졌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다시 병원에 실려가야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회복했던 몸이 다시 무너져 내렸어요. 그 후 우리 가정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철수는 미숙과도 갈라섰어요. 결혼식이 망쳐지고 모든 것이 들통난 후 미숙은 이런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관계하지 않았을 걸라며 철수를 떠났습니다. 자식들도 아버지와 인연을 끊었어요. 엄마가 죽어가고 있을 때 바람을 피우고 엄마가 깨어나니까 실망하는 그런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철수는 혼자 남게 되었어요. 미숙에게 속아서 재산도 많이 잃었고 자식들의 사랑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신뢰도 완전히 잃었어요. 저는 더 이상 철수와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딸과 함께 살기로 하고 집을 나왔어요. 50년을 함께 산 집이었지만 더 이상 추억이 아닌 배신의 공간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철수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집에서 혼자 늙어가고 있어요. 가끔 자식들에게 연락하려고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차갑습니다. 부인이 혼수 상태일 때 바람 피운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서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해요. 미숙의 식당도 문을 닫았고 그녀는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딸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몸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때로는 차라리 깨어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하지만 자식들이 있어서 버팁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엄마를 지킬게요라며 따뜻하게 돌봐주는 자식들 덕분에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어요. 철수는 가끔 딸을 통해 안부를 묻곤 합니다. 엄마께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50년의 세월이 결국 배신의 칼로 돌아왔습니다. 함께 늙어가자고 약속했던 사람이 제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남은 건 상처뿐입니다. 지금까지 이순자 할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기적적으로 깨어난 것이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된 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도 결국은 남이 될 수 있다는 슬픈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순자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식들의 사랑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위대함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을 더욱 아끼시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